밥상 앞에서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40년 결혼 생활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여보, 나 이혼하고 싶어. 이 말을 꺼내기까지 한 아내는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울었을까요? 결혼 40년, 이제야 끝난 줄 알았던 육아와 시집살이. 하지만 남편의 퇴직과 함께 찾아온 손님 같은 삶은 결국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오늘 당신과 당신 주변의 이야기일 수 있는 황혼 이혼 사연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정숙님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대한민국 어머니의 표본이었습니다. 23세 결혼해서 시어머니 뒷바라지, 아이 셋 키우기, 남편 뒷바라지까지. 그렇게 40년을 한치의 빈틈도 없이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이 출근하면 시어머니 수발을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집안 청소와 빨래, 저녁에는 온 가족의 저녁 식사 준비. 그렇게 하루하루가 쳇바퀴 돌듯 지나갔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고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결혼하고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정숙님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남편의 퇴직뿐. 남편이 퇴직하면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정숙님은 남편의 퇴직을 앞두고 내심 설레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등산도 다니고 문화센터에서 취미생활도 하고 못 가본 여행도 다닐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젊었을 때 가보지 못한 제주도, 경주, 부산. 가고 싶은 곳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첫날, 남편이 거실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쥔 채 던진 한마디가 그 모든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여보, 밥 줘. 그리고 나 오늘 저녁엔 뭐 해줄 거야? 당신은 좋겠다. 하루 종일 집에서 쉬니까. 정숙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퇴직한 것이 아니라 직장을 집으로 옮겨왔을 뿐이라는 것을요. 남편은 이제 집안의 큰 손님이 되어 모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정말 사소했습니다. 아침 식사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덜거렸습니다. 오늘은 왜 된장찌개야? 어제도 된장찌개였잖아. 하지만 어제는 김치찌개였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은 무조건 남편이 보고 싶은 것만 틀어야 했습니다. 정숙님이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이 되면 남편은 그런 시시한 거 볼 시간에 뉴스나 바라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정숙님이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으면 남편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밥은 누가 하고? 나 혼자 집에서 굶으라고. 그렇게 하나둘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다 보니 어느새 정숙님은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정숙님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좀 내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요?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주책이다. 다른 집 여자들은 다 참고 잘만 사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평생 밥이나 해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정숙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40년 동안 밥 해주고 뒷바라지했으면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아닌가요? 남편은 정숙님이 아직도 그의 전속 도우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숙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불평을 들어야 할까? 오늘은 또 무엇을 잘못했다고 구박을 받을까?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대학 동창 모임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정숙님은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에 나물 반찬까지. 하지만 남편은 밥상을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고기 먹고 와서 배불러 그냥 국만 좀 줘. 정숙님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다음 말이 정숙님의 마지막 인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동창 모임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친구들이 나보고 부럽대. 우리 집사람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한테 얼마나 의지하냐고. 다들 웃더라고. 정숙님은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웃음거리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새 아이를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신 아내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숙님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4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정말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일까?
다음 날 아침 정숙님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제 그 얘기 나한테는 너무 상처가 되는 말이었어요. 나도 4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심각해? 그냥 농담이었어. 요새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정숙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생각도 이해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정숙님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세월, 새 아이들의 얼굴, 주변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것이 정숙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걱정이었습니다. 장남은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둘째 딸은 직장 생활에 바쁘고, 막내 아들은 아직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이혼은 큰 충격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숙님은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고. 정숙님은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남편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이 들어서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정숙님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창피하지도 않아? 정숙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세 아이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남은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하셨다고 이혼까지 하시려고 해요? 라며 말렸고, 둘째 딸은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님은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는 것을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진심을 듣고 나서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힘드셨구나. 미안해요. 나도 엄마가 항상 행복하신 줄만 알았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예금도 대부분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정숙님은 40년 동안 가정주부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정숙님에게 조언했습니다. 부인께서는 40년 동안 가사 노동을 통해 가정 경제에 기여하셨습니다. 재산 분할을 청구하실 권리가 충분합니다. 정숙님은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재산 분할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평생 벌어온 돈인데 왜 당신한테 줘야 해?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숙님은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과 이렇게 법정에서 재산을 놓고 다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 달간의 법적 다툼 끝에 정숙님은 집의 절반과 예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40년 동안 살던 넓은 집에서 좁은 원룸으로 옮겨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정숙님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성립되던 날 정숙님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맑은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된 정숙님에게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독립이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앞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정숙님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가정주부로만 살아온 정숙님에게는 특별한 경력이 없었습니다. 몇몇 일자리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경력이 없으시네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숙님은 좌절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사서 보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님은 망설이지 않고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집에서만 일하다가 밖에서 일을 하려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숙님은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책을 정리하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모든 것이 새로웠고 즐거웠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숙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커피를 내립니다. 예전에는 남편 먼저 챙기느라 자신의 커피 한 잔 여유롭게 마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도서관 일을 마치면 동네 문화센터에 들릅니다. 그곳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들고 한 획 한 획 글씨를 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함께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식사도 합니다. 주말에는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하나씩 다니고 있습니다. 경주의 불국사, 제주도의 바다, 강릉의 커피거리. 혼자 여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반대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고 응원합니다. 특히 둘째 딸은 자주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가끔 함께 외식도 합니다. 아이들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있습니다. 정숙님은 말합니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예요. 정숙님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결혼은 희생이 아니라 동반자 관계여야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참는 관계는 진정한 부부가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결혼 생활이 아닐까요? 특히 노년의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을 키우고 생계를 꾸리느라 바빠서 서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은퇴를 하게 되면 부부는 다시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노년에 이르러 서로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모릅니다. 그저 익숙한 사람,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정숙님의 사연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노후는 함께 버티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두 번째 청춘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도 자신의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부는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고 어떤 부부는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숙님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기보다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숙님은 이제 행복합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있고 소박하지만 보람 있는 일이 있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숙님이 40년 만에 찾은 행복입니다. 이 사연이 황혼의 갈림길에 선 모든 분들께 작은 용기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입니다.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